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나의 경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 나의 한계를 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파트의 질문입니다. 나의 경계를 어떻게 넘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고난 나의 한계를 어떻게 넘는가? 그런데요, 지금과 같은 기술과 뭐 이런 발달을 통해서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거나 약물들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질지 누가 판단하나요?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나의 한계를 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누구는 이러한 약물이나 이런 기술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는 기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올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기술이나 약물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한계를 넘는 거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강연의 요지입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법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이단 호크와 우마 서먼, 이 두 배우가 아주 젊을 때 나온 영화입니다. 가타카라는 영화고요. 가타카라는 영화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면요, 유전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미래예요. 곧 올지도 모르는. Very healthy girl. What do you know? I'm curious, Director. Use this? The approach? Absolutely, Director. It's over. Is that the only way you can succeed, is to see me fail? 그리고선 이 마지막 내기에서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하는데 형이 동생을 이겨요. 동생이 어느 순간 쥐가 나서 형, 나 죽을 것 같아, 도와줘라고 해서 형이 폭풍을 치는 바닷속에서 동생을 이기고 동생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죠. Do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Anton?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나는 단 한 번도 돌아갈 길을 위해서 힘을 아껴놓은 적이 없어. 나는 매 순간 올인을 한 거야. 내 살아온 삶 전체에서 그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의 메시지, 평생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하루 나를 넘어서는 노력을 한 형의 그 메시지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터액션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나 혼자 세상에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을 하고,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을 하고 해주는 말들에 따라서 내가 또 바뀌고, 기억이 쌓이고, 몸의 기억이 쌓이고, 뇌의 기억이 쌓이고, 그 기억에 의거해서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 서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무대에 서면은 매번 뭔가가 바뀝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실패하고 내가 너무너무 못난 것 같고 슬프고 그거를 뇌가 기억하고 있지만, 다음날 또 무대에 섰을 때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내가 조금 나아졌구나, 그리고 나서 그 조금 나아진 기억이 다시 뇌의 어딘가에 쌓이고, 그 다음날 또 무대에 서면 나는 그 무대에 서서 내가 노력했던 것이 조금 쌓여서 뇌의 기억에 쌓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한순간에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뇌는 매 순간 변하면서 매 순간의 변화가 뇌에 쌓입니다. 뭘로 쌓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뇌 안에 세포 간의 연결로 쌓여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쌓입니다. 이 연결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쌓여요. 그럼 이 신경세포의 연결들이 나의 존재의 일부로 쌓이는데, 그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뉴로트랜스미터, 호르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러한 아세틸콜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패턴 자체가 이 연결에서 쌓이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실제로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있는 정말 나노 레벨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인터액션,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넌 할 수 있어 해주는 말이 내 뇌 안에서는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로 남는 거고요. 그 연결이 신경 전달 물질로 남는 거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정말 세포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레벨, 나노 레벨의 기억으로, 인터액션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매 순간 내가 노력하고 그 변화에서 다른 기억을 쌓아 나가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엄청난 멋진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도 이것들이 뇌 안에 쌓여 있는 기억들, 학습들 하나하나의 변화를 매일매일 읽어 나간 거고요. 어떠한 작가가 아름다운 문장 하나하나를 쓸 때 매일매일 수십 장을 찢어서 버리면서 써나가던 것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삶의 모토는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씩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거로.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뇌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사이에서 쌓이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의 극작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극작가입니다. 세뮤얼 베켓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디 가면 늘 하는 인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better. 나는 쉼없이 언제나 노력했어. 근데 언제나 노력했지만 언제나 실패했어. 그렇지만 상관없어. 또 노력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실패할 거야. 그냥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게 되게 영국식 되게 좀 블랙 유머예요. 뭐냐면은 여기 성공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매번 노력하고 매번 나는 시도를 하는데 성공한다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실패한대요. 수백 번 실패한대요. 난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실패 조금 덜 하면 된대요. 그런데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아요. 똑같은 말씀을 노벨상 2번 받은 라이너스 펄링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어떤 파운더들, 정말 어떤 창업자들,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는요, 큰 성공이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겁내지 말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매일 실패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더 뛰어난데도 형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매번 실패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 인용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도하세요. 또 시도하세요.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세요.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조금 덜 실패했으면, 조금 덜 실패했으면 그걸로 위안을 받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나의 경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과 뇌의 변화와 세상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상승 곡선으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느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계는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경계를 없애십시오.